여러분, 오늘은 진로상담 실습 2회기 에 대해서 안내 영상 드릴 건데, 2회기는 진로 검사를 활용해서 상담을 실습해보는 그런 회기입니다. 1회기 때는 진로상담 첫 회기를 실습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첫 회기에 여러분이 내담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탐색한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내담자의 주어서 문제 탐색하고 정교화 작업했을 거고, 그리고 내담자 그 유형을 머릿속으로 분류했을 거고, 내담자하고 함께 목표를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진로 검사를 활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2회기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1회기보다 더 쉽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1회기 때 실습할 때는 내담자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무엇을 탐색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회기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담자의 그 진로 목표에 걸맞는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그 검사 세 가지를 활용을 할 건데, 일단 직업 선호도 검사, 홀랜드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선호도 검사가 있고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고요. 다음에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검사는 미리 내담자 역할을 맡은 친구가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료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미리 PDF 파일로 이 결과를 저장을 해가지고 공유해서 상담자가 실습 전에 미리 이걸 좀 보고 상담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상담 실습 시작하고 이 PDF 결과를 출력한 걸 받아서 보면 그때 이거를 내용을 새롭게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 사전에 검사 결과를 미리 상담자에게 전송을 해서 상담자가 미리 읽어보고 실제 상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대략적으로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습 보고서 쓰는 거 미리 보내드렸잖아요. 2회기 실습 보고서는 어떤 걸 하시면 되냐? 어, 이 얘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일단 잠시만요. 워크넷 심리검사 결과를 그 중에서 여러분이 여기 회기 내용에 쓰려고 하는 내용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일부분 캡처해서 여기다 같이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분석을 잘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담에서 다룬 내용에 심리검사 결과 중에 중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아니 캡처 뭐라래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활용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나름 상담자가 내담자의 호소 문제나 목표와 관련해서 결과를 분석했을 텐데 그 분석한 내용을 쓰고요. 내담자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검사는 직업 선호도, 흥미 검사랑 직업 가치관 검사, 가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이렇게 4개 중에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검사 3가지를 실시하고 분석하라고 했는데, 요 앞에 3개로 하시는 게 상담 진행하시는 게 더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앞에 세 검사를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워크넷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알겠지만 그래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워크넷 화면이에요. 화면에서 여기 직업 진로에 가면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3가지 검사를 실시하시면 되고, 이미 실시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기를 눌러서 결과를 볼 수 있고,
여기서 결과 조회한 다음에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어, 이번 회기도 좀 구조화된 회기이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좀 배분하시는 게 여러분이 실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5분 정도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뭐 5분도 더 뭐 길고 이거보다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서로 인사하고 라포 형성하고 만약에 1회기 끝나고 혹시라도 과제가 주어진 팀은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번 회기에 무엇을 하는지 회기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하면은 8분이 되었는데 요거보다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하시면. 실제 실습할 때 여러분 잘 아는 사이에 실습을 한다고 해도 실제 상담처럼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주요 활동이죠. 세 가지 검사에 대해서 각각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진로 상담 관련한 과제를 부여하거나 뭐 이거는 뭐 진로에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직접 체험해보고 오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과제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회기 같이 요약하시고 실습 어땠는 이 상담이 어땠는지 소감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 검사 해석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어디 갔지? 네. 일단 직업 선호도 검사는 여러분이 많이 봐서 이제 잘 알 텐데 요 위에 거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저는 AE 유형이 나왔어요. 내담자한테 뭘 설명해 주는지 여러분 알죠? 요 각각 그 여기 보시면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 광고가 안 없어지지 왜? 네. 뭐 진취형, 관습형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각각을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 내담자의 육각형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는 A, E가 나왔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미리 조교실에 가시면 이런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조교실에 과 사무실에 홀랜드 진로 코드집이라고 있는데 이걸 보면 진로 코드별 여기 보시면 뭐 AE, C, AE, AI 이렇게 진로 코드가 쭉 나와 있죠. 아까 저거 같은 경우는 AE가 나왔는데 이 코드별로 어떤 직업이 있는지 쭉 나오고요. 직업별로도 진로 코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공 학과 코드도 나오고 그리고 진로 유형별 여가 활동 이런 것도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AE가 나왔는데 AE 진로의 경우에 흥미와 맞아떨어지는 직업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와요. 되게 많이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내담자를 위해서 카피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는 경우에만 내담자 유형에 맞는 부분을 복사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왜 찾았냐면 우리 전공 관련한 직업은 상담심리학자 요거 있죠. 상담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상담교사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얘네들 보면 다 SAE, SIE 이런 유형인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도 보시면 여기 임상심리사, 임상심리 상담원, 임상심리 전문가, 임상심리학자 이렇게 있는데 SIE, SIE, ISE, ISE 이렇게 세 유형이 어울리는 것으로 어울린다기보다는 흥미가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마 청소년 관련해서 해놓은 걸 거예요. 청소년 상담사 SAE
좀 휘어졌는데 청소년 상담 전문가 SEI, 청소년 지도사 SRE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거는 요 범죄 심리 요새 관심 많죠, 여러분. 범죄 심리사, 범죄연구원, ISE, ISC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공 학과별로 또 이런 코드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학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상담 산업심리과는 뭐야? 어쨌든 이름이 이렇게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심리학과도 있고 SE가 있네요. 제가 원래 지금은 A인데 예전에 SE였긴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건 여기 상담심리학과 있다. 상담심리학과 SA로 나오죠, 여기서는. 그리고 진로 유형별 여가 활동도 나와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요 책을 활용을 해서 내담자랑 진로 상담을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과서에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찍거나 카피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 그리고 우리 육각형 모형 그 수업 시간에 배웠죠. 이거 해석하는 거. 네.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좀 모양이 막 너무 작거나 너무 찌그러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을 내담자한테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막 줄줄 읽기보다는 여러분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표를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볼 필요는 없고 내담자가 높게 나온 거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내담자의 흥미랑 잘 어울리는 직업군을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담자가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검사. 그러니까 흥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치관으로 가세요. 가치관 검사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되는데 내담자에게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 이렇게 먼저 물어봐도 되고요. 보시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인정, 직업 안정, 성취이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가치는 봉사, 변화지향, 개별 활동입니다. 이렇게 내담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제시가 됩니다. 13개 가치 설명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치의 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관련 직업은 좀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1회기 때 탐색한 내담자의 주호소나 상담 목표랑 연결을 좀 시키셔서 얘기를 나눠야 의미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같이 볼 건데 추천 직업이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유치원 원장이 추천 직업이에요. 아니면 광고 영업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저의 가치관이랑 좀 맞았을 것 같고 이제 희망 직업은 현재 제 직업에 해당하거나 과거 직업이었던 그런 걸 적었고요. 그랬을 때 뒤에 같이 비교, 점수 비교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내담자랑 같이 그 상담을 진행을 말이 안 나와. 필요한 부분만 위주로 내담자랑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준비도 검사인데 요거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 이 내담자가 현재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로 성숙도, 계획성, 독립성, 자기 이해로 나눠서 보고요. 진로 탐색 행동, 인지적 행동, 활동, 행동적 활동, 경험 이거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진로 의사결정 검사,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확인하고 취업 준비 행동. 물론 지금 여러분은 아직 취업 준비 행동 안 할 수도 있는데 취업 과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담자의 상태를 같이 확인하면서 점검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렇게 결과 점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 설명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면 내담자한테 해석해주기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점수는 다 똑같이 T점수로 보시면 되고요. T점수. T점수에 대한 해석은 밑에 써 있어요. 평균이 50점인 거예요. 그래서 41에서 60점 사이면 보통인 거고요. 40 이하는 낮다고 봐야 되고 60일 이상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보시면 대부분의 점수가 40, 어렵다. 그 선긋기가. 40에서 60 사이에 들어가 있죠. 보통인 거고 낮은 거는 진로 수업 경험이 낮고요. 진로 의사 결정은 높은 수준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 요 윗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요 전체적인 요거는 어쨌든 요런 거는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담 전에 미리 체크해가 표시해가지고 내담자에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하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프로파일에서는 진로 수업 경험이 얘만 낮게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내담자한테 탐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취업 준비 행동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내담자의 경우에는 40 이하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60 넘는 건 없고 나머지는 보통 40 이하가 예비적 직업 탐색, 다음에 요것도 40 이하죠. 비공식적 직업 탐색, 비공식적 직업 탐색이 낮은 편이고요. 예비적 직업 탐색은 네,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낮은 거에 대해서 내담자랑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활용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분석한 내용을 회기 보고서에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잘 시간을 이용하셔야 되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모든 걸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담자에게 맞춤형으로 검사 해석 과정을 실시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